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지난 주말 대법원 판사의 인준이 오는 11월 중간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이 예상 분석으로 정가가 아주 뜨겁습니다. 브렛 캐버나우 판사의 상원 인준은 성추행 고발 여성들의 등장과 미투 전국에 겹쳐서 매우 시끄럽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인준이 50대 48이라는 매우 근소한 차이로 겨우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번 상원 인준 과정이 여성들의 분노를 자극해서 결국 민주당이 크게 덕을 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나 공화당의 생각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조용하던 백인 남성 근로자들의 분노를 오히려 자극해서 이들을 투표장으로 대거 나가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하는 주장이고, 그래서 오히려 공화당에게 유리할 것이고 보수계 결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런 반론을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에 전국을 돌면서 요새 젊은 남성들이 어디 무서워서 살겠나 하면서 이들의 불만과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치평론가들은 이번 중간 선거가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것이고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그냥 다수당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등식에 변화가 있을까 하는 질문이 지금 가장 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분노가 더 크냐, 남성의 분노가 더 크냐 하는 문제, 또 공화당이 보수 대법원은 얻고 하원 다수당은 잃게 될 것인가 아닌가,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법원 판사 인준 후에 민심의 동향은 어떤지, 또 11월 선거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또 각자 자신의 유리한 전국 유지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브렛 캐버나우 판사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인준 기간 동안에 있었던 그 귀하가 겪은 고통과 모욕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 가족에게도 사과를 한다 하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를 화이트하우스에 초청해서 다시 선서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TV와 신문에 연출되는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이미 그는 지난 토요일에 대법원장 앞에서 선서를 마쳤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절차는 불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그를 화이트하우스에 다시 한번 초청해서 하게 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이득을 겨냥한 연출 작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선거 전부터 굳게 공약을 했던 보수 대법원 구성에 승리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인데 다시 한번 전 국민 앞에서 이것을 확인시키고 싶었고, 또 한 가지는 그의 인준 작업에서 빚어진 성추행 혐의와 관련된 길고 격렬한 논쟁, 이것이 결국 트럼프의 표밭을 자극해서 중간선거에서 득을 보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권 신장을 위한 미투 운동이 이 사회에서 지금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남성들이 위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정치적인 승산을 위해서 성추행 케이스를 날조해서 보수 진영을 괴롭혔다라는 분개심이 있는데 이것을 자극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1992년도에 클래런스 타머스 대법원 판사 인준 시에 성희롱 사건에서 이제 표결을 밀어붙여서 통과를 시킨 후에 전국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게 민법법 개혁안을 선물로 주기도 하고 다독거리기도 시도를 했습니다만 결과는 그 다음 해에 Year of the Woman 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대대적인 여성 정치인들이 등장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정반대의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추행 고발 여인들을 날조된 스토리다, 불순한 동기다,
민주당이 이것을 악용하고 있다라고 공격을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인 백인 근로자 남성들에게 무섭지라고 위로의 말까지 넌지시 던지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이드라인에 앉아있던 백인 남성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고 보수계 결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생각은 좀 더 다릅니다. 어느 선거에서나 여성들의 표는 무섭습니다. 여성이 전체의 반이 넘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미투 운동이 전국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 판사의 인준에 성추행 고발 여인들에 대한 상원 공화당 트럼프의 태도는 여성들의 분개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는 분석입니다. 고로 여성표가 민주당 쪽으로 가서 민주당이 중간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다. 그런 주장입니다. 여론조사를 보니까 퀴니피악 조사입니다. 캐버나우 판사 인준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성이 55대 37의 비율로 높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찬성하는 남성은 49대 40으로 남성들의 찬성이 높습니다. 인준 후에 실시된 CNN의 여론조사를 보니까 인준이 잘못됐다가 잘됐다보다 67대 31의 비율로 높습니다. 원래 중간 선거라는 것은 그 성격이 상을 주는 선거가 아니라 벌을 주는 선거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난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가는 선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2년 동안 계속된 정국에 대한 평가의 선거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지 않은 사람들은 안 나가는 투표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칼파하고 오히려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그런 분석입니다. 대부분 정가의 예상은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을 다시 차지할 것이다. 는 예상입니다. 지역구 경쟁지역 90개 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민주당 후보들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계속해서 다수당을 유지할 것이다 하는 예상입니다. 우선 재선에 나가는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크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힘겨운 선거전을 벌이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인준에서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이 있는데 웨스트버지니아의 조 먼친 의원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이 여성들의 분노가 더 강할까, 남성들의 분노가 더 강할까, 이것은 11월 6일이 되어봐야만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은 이번에 대법원 판사가 된 브렛 캐버나 판사에 대해서 탄핵 조치를 할지도 모른다.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또 만일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다수당이 되면은 트럼프에 대한 탄핵도 가능할 것이다. 그런 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으로서는 이런 상황을 필사적으로 막아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하튼 대법원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보수적인 대법원이 이미 됐습니다. 그러니까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국민들에게는 아주 무시무시한 대법원이 이미 된 것입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10월 9일) 화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허리케인 마이클이 빠른 속도로 북상하면서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 플로리다주와 엘라바마주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지역 주민들은 긴장 속에서 허리케인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기상예보에 따르면 어제 오전 쿠바 서부 지역을 강타하며 지날 때 1등급이었던 허리케인은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강해져 오늘 밤에는 폭풍이 시속 111마일을 웃돌면서 3등급으로 격상될 전망입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도 마이클이 플로리다주 북서부와 엘라바마주 남부 걸프만 해안을 강타할 오늘 밤에는 극히 위협적인 3등급 이상이 될 것이라며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뉴욕주 북부 스코에리에서 20명의 사망자를 낸 리무진 차량은 애초에 도로 위에 나올 수 없는 차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어제 사고를 낸 리무진은 조사 결과 한 달 전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으로 도로 운행을 해서는 안 되는 차였고 운전사도 제대로 된 면허증을 갖추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주 당국은 이에 따라 대형 밴을 잘라서 연장해 리무진으로 만들어 임대해온 렌터카 업체 프레스티지 리무진에 대한 폐업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부 사망자들의 거주지인 암스테르담에서는 어젯밤 추모 예배가 거행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 취임식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해 캐버노와 그의 가족이 겪은 끔찍한 고통에 대해 사과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버노는 역사적 조사로 무죄를 입증했다면서 이 나라의 모든 남성 또는 여성은 유죄가 판명될 때까지는 항상 무죄여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FBI는 상원 인준 표결 전 제출한 캐버노 성폭행 기도 전력에 대한 조사 보고서에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캐버노 백악관은 취임식 연설에서 상원 인준 절차가 나 자신을 시험했지만 그것이 나를 바꿔놓지는 않았다며 대법원은 당파적 또는 정치적 기관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구글의 SNS인 구글 플러스 이용자 수십만 명의 개인정보가 외부 개발업체에 노출됐지만 구글이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언론은 구글 내부 문건을 인용해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지난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이용자 정보 노출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된 구글 플러스 이용자의 숫자는 최대 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글은 어제 소비자 버전의 구글 플러스 서비스를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오늘 북한, 중국, 러시아 3자 외무차관급 회담이 열렸습니다. 현지 시간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된 회담은 비공개로 약 3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북중러 3국은 이번 모스크바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둘러싼 서로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카고의 범죄 해결을 위해 범죄 용의자의 거리 수색과 단속을 강화하는 정지 몸수색 방법을 쓰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메뉴얼 시장은 이 방법이 경찰과 시민 간의 신뢰를 해친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뉴욕에서 오래전에 사용했던 이 방법은 수수계에 대한 민권 유린의 가능성 때문에 비난을 받아왔었습니다. 시카고시는 연방정부의 수사기관 협조와 기금 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레이크 미시간에서 악어가 발견됐습니다. 워키간 하버 부근에서 낚시를 하던 남성이 부근에서 길이 4피트의 악어를 발견해 신고했는데 당국은 이것이 악어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악어는 입부분에 테이프가 감겨져 있었습니다. 당국은 이 악어의 출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베어스 경기 입장권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온라인상의 티켓 가격은 평균 $236, 작년보다 11% 올랐습니다. 이는 베어스의 3승 기록과 컵스의 탈락 때문입니다. 페이트릭과 베어스의 입장권 가격은 평균 한 장당 $414를 기록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맑은 날씨 보이다 가끔 구름 많겠고 밤사이 비 또는 던더스톰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84도, 밤 최저 69도. 내일은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74도, 밤 최저 43도. 목요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쌀쌀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49도, 밤 최저 35도. 금요일 다소 구름 많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고 기온은 더 내려가겠습니다. 낮 최고 46도, 밤 최저 33도입니다.